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코텀즈 이제 개정된 2020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했고요. 일단은 인코텀즈 2020은 10년 단위로 인코텀즈는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2010에서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8차례 개정된 게 2020이고요. 발효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2020으로 시험이 출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는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개정된 게 뭐 엄청 많은 게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안 가지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코텀즈는 여러분들 아시죠? 어차피 ICC에서 제정을 일단은 했고요.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중요한 건 인코텀즈는 국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아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2020에서는 일단은 FCA, CPT 규칙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 재배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아직도 FOB와 실무에서는요, FOB와 CIF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복합 운송 규칙이나 모든 무역이 대부분이 컨테이너 운송인데 그럴 때도 FOB와 CIF를 쓰고 있습니다. 결론은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러한 지금 실무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복합 운송 규칙인 FCA와 CPT 규칙에 대해서 좀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FCA 규칙 같은 경우는 실무에선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좀 이런 ICC 쪽에서는 이런 규칙도 잘 사용하라는 측면에서 좀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있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인코텀즈 같은 경우는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 대금 지급 방법, 장소 통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식으로 예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인코텀즈가 개정이 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베이스로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복합운송 규칙과 해상운송 규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더라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합운송 규칙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냐면 7가지가 있고요. 해상운송에는 4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서 같이 언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GDP 조건. 이렇게 7가지가 정확히 복합운송 규칙인데요. 여기서 개정된 건 DPU. 이게 가장 큰 개정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7가지 규칙이고 해상운송 규칙은 정확히 몇 개 있죠? 4개죠. FAS, FOB, CFR, CIF 이렇게 4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코텀즈 공부하시면서 이 7가지와 4개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2020으로 변경됐을 때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소유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예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변함이 없어요. 구조를 보실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적어놨냐면 제가 기출을 좀 해석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놓치는 부분은 어떤 단서 규정이나 특별한 것만 외우려고 해요. 근데 어떤 문제든 그 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모든 운송 규칙에 사용되는 거 아까 앞에서 보셨죠? 7개와 4가지 규칙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선적지, 도착지가 2개로 나눠져 있고 이것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FCA 규칙 요거 변경됐죠. CIF, CIP에서도 변경이 됐어요. 지금 순서도 변경이 됐고요. 얘가 새로 변경이 됐죠. 뭐에서? DAT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변경이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요 C조건이 문제예요. C조건. 왜요? C조건 같은 경우는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이 되죠. 인도 의무도 선적지에서 이전이 됩니다. 근데 비용만 어디예요? 비용만 목적지까지 가요. 그럼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이 어떤 걸 다루냐면 비용이나 위험도 목적지까지 간다. 그래서 꼭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해야지 매도인의 의무가 끝난다는 식으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적지 규칙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가? C 조건은 무조건 선적지 규칙이에요. 비용만 목적지까지 부담이지 선적지에서 매도인의 의무와 위험의 이전은 매수인에게로 갑니다. 아셨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 주요 개정 특징을 볼게요. 일단은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조항 순서는 일단은 중요한 규칙부터 중요한 순서가 앞으로 왔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DAT 규칙이 DPU 규칙으로 변경이 되면서 순서도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CIP 규칙이에요. 보험이 최소 담보 조건이 아니고 뭐예요? 최대로 바뀌었어요, 최대. 그러니까 원래는 최소 담보 조건이었어요. 근데 최대로 바뀌었고, 네 번째는 FCA 규칙상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 발행 의무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리적인 부분에서 항상 차이가 있었어요. 왜? 신용장 거래를 대부분 하죠. 추신 거래든 신용장 거래는 어떻게 해요? 은행을 통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서류를 제공을 하고 그 서류와 환호음을 가지고 매수인은 대금 결제를 하죠. 그러면 은행은 어떤 걸 담보로 잡냐면 본선적재 선화증권을 담보로 잡아요. 왜? 본선적재 선화증권이야말로 물품이 체화된 권리증권이기 때문이에요. FCA 규칙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선적지에서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운송인은 본선 적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치식 비해를 매도인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수치식 비해는 당연히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에요. F 규칙과 D 조건 같은 경우 자신의 운송 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했고요. 이 부분도 뒤 가서 자세히 보실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운송 의무와 비용 조항의 보안 관련 의무를 삽입했고, 일곱 번째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바뀌었어요. 이 설명문은 예전엔 가이던스 노트였어요. 가이던스 노트는 뭐예요? 규칙마다 A1부터 A10, B1부터 B10 앞에 항상 그 규칙에 대한 가이던스 노트가 있었어요. 이 용어가 단순히 설명문으로 바뀌었고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소개문이 강화됐어요. 소개문은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침인데 이 지침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얘는 인컵텀즈 규칙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아홉 번째가 이제 이거는 그렇게 언급을 크게는 안 하지만 조달 의무가 생겼어요. 조달이란 거는 여러분 뭐예요? 연속매매 거래 사이에서 이미 선적된 물품이 운송 중일 때 어떻게 돼요? 선적된 물품이 운송 중에 연속매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조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해상운송 규칙이었는데 이거를 복합운송 규칙에도 이번에 넣어놨어요. 그 부분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 변경을 보실게요. A1부터 B10은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나올 거예요. 어떤 부분? 아티클이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A2, B2에 이 부분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 조항을 외우고 계시지 않으면 당연히 틀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A1, B1에도 일반 의무인데 여기는 셀러와 바이어 일반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게 다 빠졌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조항, 이 아티클의 문구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조항은 다 지금 위로 빠졌어요. 원래는 A2, B2는 뭐예요? 허가 승인 그 밖에 절차예요. 지금 A2, B2에 근데 인도가 왔어요. 인도는 원래 어디예요? 여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어요. A4, B4에 원래 인도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A2로 변경이 됐고 위험의 이전도 A5, B5에서 A3로 갔어요. 그리고 비용의 할당 부분은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비용의 할당 부분은 다 1로 옮겨갔어요. 모든 비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A7, B7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통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 이 부분 합산돼서 이 부분으로 A6로 빠졌어요. 이쪽에는 운송 서류겠죠. 운송 서류.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해야 될 건 아무래도 이 부분 같아요.
지금 중요한 규정을 앞쪽으로 일단은 배치를 했고, 원래는 규칙은 인코텀즈 2010에서는 비용 관련 조항을 다 어디에 해놨냐면은 각종 규칙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